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기금 운용단체에 기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운용단체가 기금예치은행을 변경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당진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머리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남성은 시민의 신고로 경기도 안양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다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예산 윤봉길 체육관 실내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재개장을 한 건데 각종 놀이기구를 무료로 즐길 수 있어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복원 사업비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유류 피해 기금 단체를 상대로 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금 단체인 서해안연합회가 기금예치은행을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서해안연합회에서 예치은행을 옮긴 이유는 뭔가요? 네, 먼저 서해안연합회는 유류피해기금 약 3천억 원 중 1천억 원을 배분받았는데요. 취재 결과 지난 9일 연합회는 보령수산업협동조합에 예치했던 약 980억 원을 보령우체국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보령수업의 정기예금 예치 기간이 끝났는데요. 서해안연합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보령우체국으로 기금을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치 기간이 끝나면 더 좋은 조건의 은행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기금에 대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금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난달 28일 서해안연합회 등 유류피해기금 단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피해민에게 사용돼야 할 배분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모금회는 기금 회수를 위해 보령수업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금에 대한 집행중지를 요청하고 진행 중인 소송 내용을 공유한 겁니다. 하지만 수협은 집행중지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안연합회의 기금 사용 예고에 대해 해양수산부 승인 없이 배분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응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류피해민 단체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서해안연합회가 예치은행을 바꾼 것에 대해 기금 반환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또 유류피해민의 의견 반영 없이 기금이 사용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에서 출근하려던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아침 8시 2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빌라 앞에서 출근하려던 20대 B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머리와 등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탄 차량을 수배해 경기도 안양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웃관계인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천의 한 가정집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다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 남성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3시 30분쯤 서천군 화양면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A군은 90대 피해자 B씨의 집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시동이 걸리지 않자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B씨의 집 건물 2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탔습니다. 다행히 B씨와 60대 아들은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하고 오후 7시 40분쯤 인근 마을에서 검거했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가 11일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7살 A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양은 지난 10일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흥분 상태인 A양을 유치장에 입감해 안정시킨 뒤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9시 50분쯤 A양이 유치장에서 자신의 옷에 붙어 있던 세탁소 스테이플러 철심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양이 안정을 되찾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지난 대선 때 등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AI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지만 진짜 후보와 같은 모습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죠.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내용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건데 공직선거법 개정법 시행 시점인 이달 29일부터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래 법의 취지대로 총선 90일 전인 11일부터 AI 선거 활동을 감시합니다. 제22대 국선 대비 허위사실 공표 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선 선거일을 90일 앞둔 1월 11일부터는 AI 모니터링 요원, AI 감별반을 좀 조기에 편성 운영해서 시도 선관위 같은 경우에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일 전부터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더 알아볼까요? 먼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출판 기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책뿐 아니라 방송이나 영화, 사진을 통한 광고도 할 수가 없죠.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이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회를 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만 아니라면 의정활동에 대한 문자 메시지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나 투표 참관인 같은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산군에는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범퍼카와 트램펄린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공기를 넣어 만든 놀이기구 위에서 신나게 뛰어놉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다 보면 금세 얼굴은 붉게 달아오릅니다. 밖은 추워서 놀기가 어려웠는데 여기는 실내라 따뜻해서 놀기가 좋아요. 바로 옆 어린이 바이크도 인기 만점.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리저리 핸들을 움직여 봅니다.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다 보니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예산 윤봉길 체육관 실내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범퍼카와 트램펄린, 어린이 바이크 등 놀이기구 20여 개가 마련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누구나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취학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하고 보호자의 놀이기구 탑승은 제한됩니다. 실내 놀이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입장료나 시설 이용료도 따로 없습니다. 예산 군민뿐 아니라 타 지역 어린이들도 모두 무료입니다. 주변에 대형 키즈 카페나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시설이 부족했던 예산군. 놀이시설에 가려면 항상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부모님들은 걱정을 덜었습니다. 예산군이나 홍성군 쪽에 키즈카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아이들 놀 수 있게 해줘가지고서는 이게 아이들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산군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무실을 상시 운영하고 50분마다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또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놀이기구마다 안전요원을 1명에서 2명, 총 운영요원이 저희들이 21명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겨울방학을 맞아 이곳 실내 놀이터를 찾은 가족들은 잠시 두꺼운 외투는 벗어두고 저마다의 추억을 새기고 있습니다. 예산 윤봉길 체육관 실내 놀이터는 오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법원이 충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11일 시민단체가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와 발의 취소 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인권조례 폐지안이 헌법에 반하고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4월 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부터 홍성에서 제21회 세조개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3주간 홍선 남당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축제장에서는 박서진 등 유명 가수의 축하 무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참여하는 노래자랑과 돌발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홍성군은 방문객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세조개 1kg당 판매 가격을 7만 원으로 통일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태안 연장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태안군은 군청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태안군 연장을 위한 제2차 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군민 50명을 실행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서산시까지 13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태안까지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행위원들은 앞으로 태안군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과 촉구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예산군립도서관을 23일부터 임시 개관합니다. 예산군은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겨울방학 기간을 고려해 임시 개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서관은 지난해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기존 면적을 760제곱미터가량 더 늘렸습니다. 또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음악 공간 마련과 스마트 도서관 알림이 시스템 등을 도입했습니다. 예산군은 임시 개관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한 뒤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영호 전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이 홍성 예산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진보당 소속 김영호 예비후보는 11일 충남도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와 농자재 지원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토지 개발을 막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고장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11일 서산과 태안, 보령이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2027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받아 어촌 스테이션 운영과 어항 안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안과 보령은 각각 지원금 50억 원 등을 투입해 방파제와 선착장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이 어촌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 부족과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나섭니다. 홍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500여 대의 농기계를 50%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액을 적용하면 농업용 굴착기는 6만 5천 원, 수확기와 탈곡기는 각각 14,000원과 6,000원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청양군이 농촌 맞춤형 일자리 종합 플랫폼인 청양군 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일자리 정보망에서는 지역 내 모든 일자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능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연결해주는 기능 등을 갖췄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